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갈등으로 비춰졌던 대통령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충돌 양상.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어제보다는 좀 많이 조용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참모들에게 한 위원장의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게 아니라고 언급을 하면서 갈등 봉합에 무게를 실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먼저 손을 내민 그런 모양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데는 결별은 공멸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사안을 놓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 대통령이 직접 당무 개입한 것은 없고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일은 정상적으로 하겠네요. 네, 당무를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의 수산물 특화시장 방문하는데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평소처럼 일정을 소화하면서 사퇴하지 않겠다. 끝까지 임기를 완주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죠. 당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거나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기류도 감지가 됐었지만 당내 분열을 우려한 듯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잠잠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 있었던 분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번 사태가 기획된 거라는 주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어제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애초에 기획으로 본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잘 아는 모 인사가 이준석 대표 자신에게 이관섭 실장을 보낸 건 약속 대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약속 대련이라는 건 공격과 방어를 사전에 약속하는 태권도 용어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사퇴 요구 이 사태는 결국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 기획된 것이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속된 말로 혼내거나 싫은 소리 할 일이 있으면 전화하거나 텔레그램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실장을 보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한 위원장 쪽에 힘이 쏠리는 모양새로 끝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 오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이런 이 대표의 주장은 그저 상상력일 뿐이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조금 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 그건 당무 개입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논란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으로 규정하고요. 맹공을 퍼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느 대통령도 여당 공천에 몰래 관여했지 대놓고 개입한 적은 없다라면서 총선 개입이 강해지면 국민 심판 강도도 세질 거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총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이렇게 꼬집었고요.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도 대통령이 사천이든 시스템 공천이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법적 대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민주당 법적 검토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 법률국이 정당법과 공무원법 위반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본격적으로 통합을 논의하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3세력 연대 핵심이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이 통합을 위한 실무를 논의할 협의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택은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또 최훈열 새로운 미래비전위원장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요. 공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비전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번 주말에 첫 대화 진행하고 공통 공약부터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한 건 원래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은 선통합론의 공감대를 이뤄왔지만 개혁신당은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이 대화에 합류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도 또 보는군요. 하지만은 뭐 연대 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말은 좀 없어요. 맞습니다. 이 통합 시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대표나 비명계 탈당파들은 설 이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혁신당은 설 이후까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천하람 최고위원은 이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빅텐트의 골든타임 지났다고 말씀했다라면서도 느슨한 연대만을 염두에 둔다는 건 아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빅텐트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공통적 으로 갖고 또 다른지 확인을 하고 이를 토대로 각자의 지지층을 설득하는 시간을 거쳐야 할 것이다라고 천 의원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원식과 상식분들을 중심으로 한 곳입니다. 미래대연합. 미래대연합이 제3지대 통합의 시간표를 제시했어요. 맞습니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제3시대 통합 시점에 대해서 2월 하순이나 3월 초가 데드라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위원장과 미래대연합은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문제는 전체가 다 합쳐야 한다는 필요성과 요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체를 다 합치는 게 불가능해지면 아마 둘이 합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딱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두 개의 안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1안은 5개의 신당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는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민주당계 신당과 국민의힘계 신당으로 나뉘는 안입니다. 그래서 김종민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제3지대 정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민심의 요구다라면서 힘을 합쳐서 양극단의 혐오 정치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라는 게 국민 명령 그리고 신당 추진 세력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이제 민생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공일 휴업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고 하죠? 네, 국무조정실이 어제 약간 논란이 됐었던 바로 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인데요. 정부는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원래는 공휴일로 지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평일에도 대형마트가 휴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무 휴업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공휴일에서 평일로 대신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네, 지난 2014년에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나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졌던 건데 가계통신비 인하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다시 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톡법 폐지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외에도 웹 콘텐츠는 도서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